패백 자리에서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올립니다. 어머님, 영숙은 잔을 받아 입술만 대고 마치 더러운 것처럼 상에 툭 던져놓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패백실박. 불레가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사돈 어른, 우리 지연이 잘. 영숙이 손을 확 피하며 냉소를 짓습니다. 국밥 냄새만 안 풍기면 다행이죠. 우리 집안 망신 안 시키게만 해요. 불레는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습니다. 지연이 달려와 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차장에서 영숙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시장 국밥집 딸이 며느리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오후 2시였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신랑 어머니 박영숙의 표정만큼은 어두웠습니다. 국밥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63세 영숙은 예식장 라운지 소파에 앉아 친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한 보라색 한복을 입은 모습은 단정했지만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도 요즘 세상에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하다고 다 되나요? 우리 집은 서울에서 3대째 살아온 집안이에요. 민수 아버지도 대학 교수 출신이었고 저도 대기업 중견 간부입니다. 그런데 시장 국밥집 딸이 며느리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곧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랑 최민수가 입장했어요. 이어서 신부 최지연이 홀로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지연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은편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은 예순의 정불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 결혼하는 모습이 감개무량했던 거죠. 하지만 영숙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조차 형식적으로 몇 번 치는 것에 그쳤어요. 예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별실에 상이 차려졌고 양가 부모님이 자리에 앉았어요. 지연과 민수가 들어와 큰 절을 올렸죠. 큰 절 올리겠습니다. 절이 끝나자 불례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아, 민수 씨,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앞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제 영숙의 차례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한 말씀 해주세요. 영숙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말해요? 그냥 잘 살아보세요. 그 말투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이어서 술잔을 받는 순서가 되었어요. 민수가 먼저 영숙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영숙은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영숙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받아주세요. 영숙은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술만 살짝 대고 곧바로 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쳐다봤죠. 민수도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패백이 끝나고 양가 부모들이 별실을 나왔습니다. 불레가 영숙을 불러 세웠어요. 사돈 어른, 잠깐만요. 영숙이 멈춰 섰습니다. 불레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돈 어른,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연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혼자 키웠는데 오늘 이렇게 딸 결혼식을 보니 가슴이 벅차네요. 불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불레가 잡으려는 손을 슬쩍 피하며 차갑게 말했죠. 그렇겠죠. 이런 집안으로 시집 보내시니 좋으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저는 솔직히 우리 민수가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까지 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냥 며느리가 우리 집안 망신만 안 시키면 다행이겠네요. 국밥 냄새만 안 풍기면요. 불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밥 냄새라니. 불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영숙은 그대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지막에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사돈. 언젠간 제 딸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지연이 달려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불레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 시어머니 마음 잘 맞춰드려라.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엄마, 우리가 왜 부족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지연아. 우리는 정말 부족해. 남들이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너는 더 잘해야 해. 불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쁜 날이어야 할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휴게실에서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 확인하니 회사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본사 리포트 마감입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결혼식 다음 날에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영숙은 친구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착해 보이던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게 다예요? 집안 배경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아들이 명문대 나온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시장 국밥집 딸이라니.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나요? 현실을 봐야죠. 상견례 때부터 느꼈어요. 저 집안 사람들이랑은 우리랑 안 맞아요. 영숙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웨딩홀을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지연과 민수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 결혼 과연 잘 될까? 창문을 올리며 중얼거린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첫날부터 영숙과 지연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났습니다. 패백자리에서 입술만 대고 내려놓은 술잔처럼 지연의 진심은 아직 영숙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첫 추석 명절이 다가왔죠. 지연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민수야,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야? 엄마, 글쎄, 엄마는 워낙 까다로우셔서 그냥 정성껏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민수의 대답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불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추석 음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요. 지연아, 정성이 제일 중요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돼. 괜찮을 거야. 불레의 목소리는 다독이듯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불레의 마음속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날 영숙에게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추석 당일 아침, 지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영숙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지연은 전날 밤부터 준비한 재료들을 들고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거실에는 이미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한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였죠. 지연을 보는 영숙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왔어요? 음식 준비는 다 했나요?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껏 준비했죠. 하지만 영숙은 부엌을 들락날락하며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어요? 나물에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지연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영숙이 고춧가루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어디서 산 거예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주신 거예요. 국산이고 품질 좋다고 하셔서요. 영숙은 고춧가루를 코앞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휴, 이런 걸로 음식을 해요? 우리 집은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고춧가루만 쓰는데.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정성껏 골라준 재료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좋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영숙과 민수, 지연이 둘러앉았어요. 영숙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보더니 짧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좀 두껍고 나물은 간이 싱겁네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지연이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맛있어요. 내가 맛을 알아? 영숙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이 문을 열자 어머니 불레가 서 있었습니다. 불레는 큰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가득 싸들고 왔어요. 지연아,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 왔다. 명절인데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도 드리고. 불레의 얼굴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불레는 거실로 들어섰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영숙이 불레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 어른,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불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이 들어 있었어요. 불레가 직접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었죠. 하지만 영숙은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우리 집은 음식 많아요.
불레가 김치찌개 통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김치 냄새가 거실에 퍼졌어요.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돈,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 식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그 말에 불레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다시 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몰랐네요. 불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장모님은 그냥 반찬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연이 황급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하지만 불레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죠. 지연이 뒤따라 나가려 하자 영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날 시댁을 나가면 어떡해요? 지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돌아서자 영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 말씀은 좀 너무신 것 같아요. 장모님이 정성껏 만들어 오신 건데. 뭐,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도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죠. 지연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반응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냉정하게 말했죠. 아들이 장가가더니 이제 엄마 말은 안 듣겠다는 거지?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민수는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갖다 드렸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지연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숙은 지연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냥 참고만 있지 않겠어. 엄마를 지켜야 해.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 들어왔죠. 오늘 아침은 뭐예요? 지연은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좋은 재료입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요리 솜씨는 우리 어머니께 배운 겁니다. 그게 제 자랑이에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부엌에 혼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영숙은 출근했습니다. 대기업 식품사업부 중견 간부로 일하는 영숙에게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신규 협력사 선정을 위한 회의였죠. 오늘 협력사 명단 검토 회의 있죠? 영숙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대답했어요. 네, 부장님.
총 15개 업체 리스트입니다.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사전 실사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영숙의 상사인 한 부장도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협력사 명단 검토해 볼까요? 김대리 사전 실사 결과 발표해 보세요. 주니어 애널리스트 김대리가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협력사 후보 중 주목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다. 유정국밥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떠올랐어요. 영숙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유정국밥은 전국 300호점을 운영 중이며 작년 매출 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대형 투자사로부터 5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요. 김 대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시장 점유율 그래프와 성장 곡선이 나타났죠. 업계 1위 브랜드이며 향후 3년 내 상장 계획도 있습니다. 대표는 정블레 씨로 20년간 시장 1호점을 직접 운영하며 사업을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블레. 자신의 사돈이었죠. 영숙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 브랜드 네임이 좀 가볍지 않나요? 우리 회사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 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볍다고요? 박 부장, 데이터를 보세요.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도 브랜드 포지셔닝이 좀. 박 부장,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죠. 이 정도 실적이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한 부장의 말에 영숙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계속되었고 유정국밥과의 협력 방향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곧바로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유정국밥을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유정국밥, 전국 300호점 돌파 쾌거 베일에 쌓인 정블레 대표, 맨손으로 1군 외식업계 신화 유정국밥, 500억 투자 유치 성공, 시장 1호점 고집하는 정분내 대표 현장 경영 철학 화제.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정블레가 20년 전 시장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혼자서 브랜드를 키워왔다는 내용이었죠. 기사 중 하나에 정블레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1호점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그곳이 제 뿌리니까요. 프랜차이즈가 아무리 커져도 저는 그냥 시장 국밥집 사장입니다. 영숙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블레가 명절 때 반찬을 싸들고 왔던 거였어요.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걸 자랑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행동했던 거죠. 국밥 냄새만 안 풍기면 다행이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요. 영숙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사무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유정국밥 대표가 박 부장 사돈이래. 진짜? 대박. 그럼 박 부장 완전 좋은 사돈 만난 거네. 직원들의 대화가 영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거울 속의 63 여자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거울을 보다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한 부장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박 부장, 유정국밥 대표가 당신 사돈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 진행이 수월하겠네요. 미팅 일정 잡으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건에서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유정국밥이 제 사돈 회사로 확인되어 이해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 저는 배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 대리가 담당하도록 하죠. 박 부장은 자문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업무에서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불레와의 관계, 지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꼬여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블레 씨가 일부러 숨긴 거야. 자랑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그런데 나는 뭐 했어? 그 사람을 무시했어. 영숙은 결국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유정국밥 간판이 보였어요. 빨간색 간판에 흰색 글씨. 영숙은 그 간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그날 저녁 영숙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지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저녁 곧 차릴게요. 지연의 인사는 예전보다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는 목소리였죠. 영숙은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오늘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대리의 발표, 한 부장의 말, 그리고 포털에서 본 기사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 영숙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연이 국을 떠서 영숙 앞에 놓았어요. 영숙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지연이 물었죠.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우리 어머니 회사 이야기 들으셨죠? 영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오늘 엄마한테 전화 받았거든요. 어머님 회사에서 미팅 일정 잡는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어머니는 프랜차이즈 대표세요. 유정국밥이라고 전국에 300개 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내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민수가 놀라서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뭐, 장모님이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나도 처음 듣는데? 응. 근데 어머니는 그걸 숨기고 사셨어. 시장 1호점을 직접 운영하시면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결혼식 때 우리 어머니를 보고 국밥 냄새 난다고 하셨죠. 명절 때는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도 하셨고요. 지연아, 그만.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 이건 꼭 말해야 해요.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사업을 일으키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존중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어요. 지연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님께 잘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는 건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셔서예요. 영숙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민수 씨도 어서 오세요.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영숙과 민수만 남았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정말 유정국밥 대표예요? 제가 회사 근처에서 가끔 먹는 그 유정국밥이요? 그런 것 같구나. 엄마, 왜 그동안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잘하세요. 장모님께도 지연이한테도요.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식은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거실을 나와 작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어두웠죠.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지? 체면?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한데?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유정국밥과의 미팅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영숙은 업무에서 배제되었지만 사무실 분위기로 진행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 대리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내일 유정국밥 측과 미팅이 있습니다. 혹시 조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뭐가 궁금한데요? 정 대표님 성향이나 협상 스타일 같은 거요. 부장님이 사돈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대리, 나는 정 대표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아, 그렇군요. 최 대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업무상 참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 앉아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불레가 나왔습니다. 비서와 함께였어요. 불레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뒤따라 한 부장이 황급히 나왔죠. 정 대표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과 일하지 않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공식 입장 전달하겠습니다. 불레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 부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최 대리와 다른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난처한 표정이었죠. 영숙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레가 계약을 거부한 거였습니다. 한 부장이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정 대표님이 계약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유는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하시네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법무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영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불레가 계약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죠. 오후가 되자 사무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정국밥이 우리 회사를 거부했대. 왜? 조건이 안 맞았나? 아니, 신뢰 문제래. 박 부장이 정 대표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영숙은 그 대화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가 망쳤어. 회사 일도 가족 관계도 전부.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3의 중년 여성. 주름이 늘어난 얼굴, 지친 눈빛. 초라해 보였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가지 않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불레의 1호점이 있는 곳. 차를 세우고 멀리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았어요. 불레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고 있었죠. 프랜차이즈 대표지만 여전히 시장 1호점을 지키는 모습. 영숙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성공했어도 뿌리를 잊지 않는 거야. 영숙은 차에서 내려가게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냥 돌아서려는데 불레가 영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불레는 잠시 영숙을 쳐다보다가 다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영숙을 못 본 척한 거죠.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거부당한 기분이었어요. 발걸음을 돌려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9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지연과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숙을 보더니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돈한테도 외면당했죠.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63의 중년 여성. 초라한 모습.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영숙은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불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던 모습. 우리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죠. 하지만 영숙은 뭐라고 답했나요? 명절 날도 떠올랐어요. 불레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 왔을 때. 하지만 영숙은 거부했죠.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로 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내 푸드페어 개최, 다양한 외식 브랜드 시식 행사. 영숙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브랜드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정국밥 부스였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시식을 하고 있었죠. 야, 유정국밥 맛있다던데. 나도 먹어봐야지. 진짜? 나도 가자. 영숙은 유정국밥 부스 앞에 섰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국밥이 놓여 있었어요. 영숙은 그릇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고기는 부드러웠고 국물은 진했습니다. 아, 이 맛.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이 맛을 어디서 먹어봤더라. 그리고 기억났어요. 명절날 불례가 가져온 김치찌개. 그때 영숙은 거부했지만 지연이 부엌에서 먹던 그 맛과 비슷했습니다. 영숙은 국밥을 계속 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불례가 20년간 만들어온 맛이구나. 정성과 노력이 담긴 맛. 옆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국밥 진짜 맛있다. 재료가 다르네. 유정국밥은 좋은 재료만 쓴다잖아. 정불례 대표가 직접 검수한데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담겼을까? 나는 그걸 무시했어. 영숙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어요. 찬물로 눈가를 적셨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늦었지만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불례에게 제대로 사과해야겠다고. 오후 내내 영숙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불례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불례의 1호점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례는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영숙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례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영숙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불례가 다가왔죠. 뭘 드릴까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불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국밥을 가져왔어요. 영숙 앞에 놓으며 말했죠.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게로 갔습니다. 영숙은 국밥을 바라봤어요. 점심에 먹었던 그 맛. 하지만 이번엔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왜 무시했을까?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불례가 계산대에 있었어요. 영숙이 카드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할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바빠서요. 다음에 얘기해요. 불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불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한 부장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박 부장, 유정국밥 측에서 연락 왔어요. 재협상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대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계약 체결 전 마지막 미팅을 하자고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장님, 저는 이해 충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참석하는 게 맞을까요? 정 대표님이 박 부장도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불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연도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유정국밥 대표 정불레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이사 최지연입니다. 영숙은 놀라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기획이사라니. 지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꺼냈어요. 한 부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정 대표님, 오늘 재협상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저도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파트너십은 신뢰가 기본이니까요. 불레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레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재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은 이유는 조건이 있어서입니다. 어떤 조건이신지요? 불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원물 산지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거든요. 둘째, 위생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직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공문과 실행 일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불레가 영숙을 쳐다봤어요. 박 부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부장이 영숙을 쳐다봤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드리죠. 한 부장과 다른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불레, 지연 그리고 영숙만 남았어요. 영숙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 대표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 충돌 신고 후 본건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계약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람으로서의 사과를 전하러 왔습니다. 불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사돈, 그리고 지연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봤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결혼식 때부터 명절까지 내가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알아.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돈, 미안해요. 사돈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혼자서 딸 키우며 사업 일구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1호점 지키며 사신 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국밥 냄새 난다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영숙은 고개를 들어 불레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평생 학벌이랑 집안 배경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는 거였어요. 불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영숙이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로서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내 엄마까지 상처 입혔고.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도 울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늦었지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영숙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불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님,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불레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을 알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불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지연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요. 하지만 요즘 박 부장님 모습을 보니까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 저는 시장에서 평생 밥 장사했어요. 밥 한 그릇에는 정성이 담기거든요. 그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마운 거예요. 불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밥 한 그릇 하러 가요. 이번엔 제가 대접할게요. 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셋이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고마워, 지연아.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정 대표님 계약은? 불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하죠. 파트너십도 가족 간 관계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세 여자 사이의 마음의 계약.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약속. 계약이 체결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지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불레의 시장 1호점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시장 1호점에 갔어요. 불레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사돈, 오늘도 왔어요. 어머, 영숙 씨. 매주 오시네요. 배우고 싶어서요. 이 일을요. 불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문 받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네, 좋아요. 영숙은 앞치마를 받아둘렀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내내 영숙은 불레를 도왔습니다. 주문 받고 음식 나르고 테이블 정리하고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힘들지 않아요? 불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재밌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돈이 왜 이 1호점을 지키시는지. 여기가 뿌리니까요.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밥 한 그릇으로 정을 나누는 곳. 불레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연이 가게로 왔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어요. 어머님, 엄마 여기 계셨네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앞치마 차림을 보고 놀랐죠. 어머님, 일하고 계세요? 응. 너희 엄마 도와드리고 있어. 민수도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멋지다.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불례가 말했어요. 자, 다들 앉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든 국밥 대접할게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불례가 국밥을 내왔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네 그릇.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죠. 영숙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진한 국물 맛. 하지만 이제는 그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맛이었죠. 정말 맛있어요, 엄마.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례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저 하나 제안이 있는데요. 뭔데요? 저도 주말마다 두세 시간씩 여기서 체험 봉사로 도와도 될까요? 회사 윤리 규정은 확인했어요. 무급 봉사는 문제 없대요. 불례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평생 회사에서 일했지만 진짜 일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서 느꼈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불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일하는 거네요. 네, 밥으로 시작했으니 밥으로 인연 맺죠.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주말에 올게요. 우리 셋이서 같이 일해요. 그래, 좋지. 불례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저도 도우러 올게요. 그런데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엄마가 지연이랑 장모님한테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틀렸던 거야. 근데 너는 그때그때 선을 그어줬잖아. 그게 엄마한테 큰 도움이 됐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부터의 계획들.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나자. 그리고 같이 국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영숙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매주 토요일 저녁은 여기서 약속이에요. 지연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불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은 국밥 그릇을 비웠습니다. 빈 그릇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김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저녁장을 보는 모습이 보였죠. 이게 진짜 삶이구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학벌도 집안 배경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불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설거지 좀 해야겠어요. 제가 할게요. 영숙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옆에서 불례가 그릇을 닦고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사돈,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불례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닦았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처럼 영숙도 이제 진심을 담아 살아가려 했습니다. 네 사람은 가게를 나와 골목을 걸었어요. 시장의 불빛 아래서 가족은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이어준 인연. 그렇게 세 여자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